저는 장세훈이고요. 오늘은 핵심 가치, 네트워크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걸 이렇게 잘 설명해 놓은 책에 대한 이야기들을 몇 개 같이 공유를 해 볼까 합니다. 우선 핵심 가치에 대해서 한번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좀 가지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겁니다.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만 할 것이다. 이야기가 계속 저도 쓰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도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책도, 전자책도 제 이름으로 많이 내놨고요. 소설도 2권, 시집도 1권, 이렇게 해서 전자책을 구매하는 곳에서도 제 책을 구매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영화도 출연도 해보고, 거기서도 좋은 점, 나쁜 점, 이런 것들도 좀 배워보고, 유튜브도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많은 영역에서 또 활용을 해보고, 그러면서 다양한 것들을 생각했는데, 네트워크 비즈니스가 정말 저에게는 참 비전이 있고 가장 만들어졌을 때 가장 훌륭한 모델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저는 생각을 하죠. 과연 이 일 중에서 나의 어떤 핵심이 되는 가치는 무엇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생각을 합니다. 또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 책 부자 아빠의 비즈니스 스쿨이라는 것을 정독하면서 저도 많은 걸 느꼈고요. 그래서 그 중에 많은 부분들을 또 메모를 해놨어요. 그래서 그 메모한 것도 오늘 좀 같이 공유를 할 거고, 메모한 것 플러스 또 드는 생각들, 이런 것까지도 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틈틈이 여러분들이 드는 생각이 있다면 또 같이 공유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네트워크 마케팅의 8가지 가치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삶을 변화시키는 교육 시스템을 갖고 있다. 저희 PM도 미아트에서 IMM, 이렇게 VP, PT, 우리 이렇게 매뉴얼이라고 해가지고 수업을 하잖아요. 그런 수업이 그때는 제품 이야기나 보상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나눕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상당히 다행이다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런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직업을 바꾸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네트워크 마케팅은 그냥 봉급 생활자에서 좀 자유로운 그런 멋있는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직업을 바꾸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니게 되는데, 어떤 의미냐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다양한 의미를 우리가 찾을 수 있는데, 이 안에서도 직업을 바꾸는 것 이상의 의미는 저도 생각을 했을 때 우리 사람이 가장 상위에 있어서 자아 존중을 받고 자아 실현을 함에 있어서, 그 예. 자아 실현이라는 게 뭐냐면은 결국에는 내가 성공을 해서 누군가를 성공시킨다 라는 개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직업을 바꾸는 거, 나의 직업을 바꾸는 거 이상으로 다른 사람들을 더 자유롭게 살게 해준다, 다른 사람을 도와준다, 이런 의미를 충분히 가지게 되는 거죠. 적은 비용으로 사업을 구축할 수 있다. 그렇죠. 다른 사업들은 인테리어 하는 데만 해도 막 몇 천만 원씩 드는데, 네트워크 마케팅은 적은 비용으로 사업을 구축할 수 있고요. 막상 1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시작하는 그런 금액을 다른 데에서 투자하시는 금액이랑 비교를 했을 때는 정말 적은 비용이다라는 것은 부정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괜히 이게 아깝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게 현실인 것 같아요. 부자들이 투자하는 대상에 투자할 수 있다.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다. 네트워크의 진정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 네, 네트워크 마케팅의 진정한 힘이라는 게 있는데, 진정한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정말 혼자 하는 것보다는 함께 팀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진정한 힘 중에 하나는 여행을 갔다 오시는 분들에게도, 즉 그 일을 내려놓더라도 이게 돌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게 정말 멋진 힘인 것 같아요. 즉 나의 노력과 나의 시간이 투여되지 않아도 얘가 일을 하고 있고 작동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마음에 품고 있는 가치가 현실을 결정한다. 내가 어느 정도의 가치를 품고 있느냐, 내가 어느 정도의 꿈의 크기를 가지느냐가 결국
이루어진다, 현실로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리더십의 가치를 일깨워준다. 저도 이 리더십이라는 거를 저도 강의를 상당히 많이 하면서 리더십 강의도 하고 뭐 대인관계 강의도 해요. 그리고 다른 분들이 리더십 강의를 한다. 혹은 대인관계 강의를 한다라는 것들을 듣죠. 그럴 때 그분들이 과연 리더십이 있느냐, 그분들이 과연 대인관계 능력이 좋으냐, 즉 강의를 하는 것과 실제 그들이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정말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런 곳에서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아, 나도 리더십이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 게 과연 현실로도 발휘가 될 것인가 이런 거를 끊임없이 저도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계속 학습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식의 8가지의 가치성이 있고요. 그리고 네트워크 마케팅 하면은 로버트 기요사키가 이야기를 했었던 이런 사부면, 현금 흐름 사부면이 있어요. 이것도 우리는 어디에 위치를 하느냐, 그리고 어느 위치를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핵심적인 가치가 생깁니다. 봉급생활자 같은 경우는 그냥 이 E라고 하는 봉급생활자, 인플로이, 여기에 있는 사람들의 핵심 가치는 하나의 안전성일 거예요. 즉 월급을 받으면서 나는 그냥 편안하게 안정적으로 가고 싶다. 뭐 이런 게 하나 이쪽의 영역에 있는 분의 핵심 가치는 그럴 겁니다. 그리고 셀프 인플로이드, 자영업자, 전문직, 여기는 본인이 뭔가 열심히 해서 내가 일한 만큼 얻어간다라는 거. 내가 일을 많이 하거나 내가 뭔가를 열심히 했을 때는 그거에 마땅한 보상을 받는 게 이게 하나의 핵심 가치가 되겠죠. 그래서 그걸 추구하게 되는 삶이 될 거고요. 사업가. 사업가가 되는 3가지 방법으로는 시스템 구축, 전통적인 기업체나 프랜차이즈 혹은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가들의 핵심적인 가치는 지금 당장은 내가 힘들더라도 어느 순간이 됐을 때 자동으로 돌아가는 시스템을 만들고자 하는 거. 그게 바로 이 사업가의 핵심 가치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투자가,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은 지금까지 부자들만의 영역이었던 곳에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준다. 뭐 이렇게 했는데요. 이 투자는 돈을 활용해서 뭐 가지고 있는 걸 활용해서 더 많은 결과를 뽑아내는 그런 게 하나의 또 핵심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나도 과연 어떤 영역에 핵심 가치를 두고 있으며 저 같은 경우에도 B에 핵심 가치를 자꾸 두고 싶어요. 저도 봉급 생활자도 해보고 자영업자도 해보고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는 과정인데 이게 사람들로 하여금 쉽게 넘어갈 수 없더라고요. 그 사람의 핵심적인 가치가 바뀌지 않으면 쉽게 이동이 안 됩니다. 이 영역이 쉽게 넘어가지 못해요. 그 핵심 가치가 바뀌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거에 따른 많은 뭐 상황 이런 것들도 바뀌어야 됩니다. 그렇게 핵심 가치가 바뀌고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저도 많이 이야기를 하죠. 뭐 조금의 어떤 그런 변화를 위한 투자, 뭐 3%. 사실 2080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2080이라고 하면은 20%가 80%를 좌우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매출의 백화점에서 매출의 20%의 품목이 즉 100개의 물건이 있다면 20개의 품목이 80%가 팔리는 거예요. 계속 더 많이 팔리고. 그래서 나머지 전체 매출의 80%를 좌우를 한다고 하는데 20, 80도 너무 좀 많은 것 같아서 저는 그냥 한 3%, 한 10분, 뭐 이 정도? 10분, 20분 이 정도만 PM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투자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정말 이 아까 말씀드린 사부면을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을 스스로 찾게 되고요. 그렇게 찾게 되면은 결국 이 험난한 점점 더 어려워지는 정말 뭐 지구촌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많죠. 그런 곳에서 조금 한 줄기 뭐 동아줄 같은 그런 희망의 끈을 좀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사실 근데 다른 어떤 일도 이걸 가능하게 해주지 못합니다. 이게 가능하게 하려면은 정말 많은 뭐 자본이 있다거나 많은 지식이 있다거나 그러면 이게 아니더라도 가능할 수도 있죠. 물론 리스크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끊임없이 우리가 알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노력이 뭐냐? 일단 내가 잘 먹는 법을 배우고 PM이 어떤 회사인지 알아보고
스스로 공부하고 성장하고 여기서도 스스로라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자기주도적으로 우리가 여기 오는 거, 그죠? 누군가 와라 해서 오는 게 아니라 자기주도적으로 오고 그리고 꾸준하게 이런 사람들 저런 사람들 만나고 같은 꼭 한 그룹, 뭐 한 라인이 아니더라도 같이 친해지고 어울리고 이렇게 좋은 사람들과 만나고 이것도 하나의 좀 필요한 능력인 것 같아요. 그리고 좋은 소통 능력을 통해 위해서 노력을 하고 이렇게 하면은 결국 좋은 결과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핵심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제가 제품과 보상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젠 제가 보면서 이제 제 이야기, 좀 더 제 이야기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책을 보면서 좀,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눠야겠다라고 했던 부분들인 거죠. PM의 핵심 가치와 혜택. 저도 건강검진을 했는데 지방간, 콜레스테롤이 나오더라고요. 40대 때. 그래서 나와서 저도 아유 이거 뭔 일이냐 큰일 났다 해서 고지혈약을 받아서 한 달을 먹으면서 이거 어떡하지? PM을 좀 더 잘 먹어야겠다 한 게 이제 한 1, 2년 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먹으면서 건강검진을 했을 때 정말 많이 좋아졌구나를 저도 이제 느끼게 됐죠. 그래서 계속 먹어야겠다. 2020년 1월에 PM을 만났고 그리고 저도 뭐 다른 데에서 많은 강의를 하면서 계속 세상의 흐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눈을 뜨고 쳐다보고 있었고 그리고 지금은 PM에 대해서 온 가족이 의지하고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처음엔 저도 이게 기회인지 몰랐어요. 아마 아직도 이게 좀 아리까리하신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아직도 이게 정말 기회가 될까? 근데 이 기회라는 것도 건강이라는 영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건강해지기만 하더라도 성공하는 거죠. 내가 이걸 먹고 내 건강이 관리되고 우리 가족 건강이 관리된다라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좋은 기회예요. 너무나 만족스러운 결과고요. 그런데 이걸 잘 활용을 하면은 또 경제적인 부분, 돈까지 될 수 있다라는 거, 그것까지 활용을 하실 수 있고 이끌어내실 수 있으면 더욱더 성공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엔 기회인지 몰랐다. 그리고 지금 그 마지막 순간 정말 이제 올해까지는 정말 더 빨리 갈 수 있는 그런 시기라고 봐요. 내년이면 또 달라질 것 같고 내후년이면 또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이게 저도 지나가고 있는 게 느껴져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먹기 시작했고 정말 많은 매체, 뭐 유튜브나 이런 데에서 수많은 영상들이 쏟아지고 있더라고요. 저도 오래 먹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죠. 오래 먹어도 될까요? 오래 먹어도 되나요? 저도 결론 내린 거는 인간의 식사는 밥이고 세포에게는 우리가 아무리 뭘 뭐 먹는다고 하더라도 세포가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면은 좀 소용이 없기 때문에 PM 자체는 세포에게도 좀 밥이 된다. 자, 수많은 말보다 한 번의 느낌이 중요하다. 정말 저도 최근에 알게 된 말인데,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살고 왔었는데 좀 개념을 잡은 것 같아요. 정리를 한 것 같아요. 수많은 말보다 한 번의 느낌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질문, 먹으신 분, 내가 소개한 분이 있다면 그분에게 어떤 느낌이 드세요? 먹어보고 어떤 느낌이 드세요? 라는 질문을 꼭 해보시는 거. 다른 말보다 막 잘 드시고 계세요. 이런 얘기들, 저런 얘기들보다 이게 핵심이 돼가지고, 드셔보시니까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라는 얘기를 꼭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느낌을 잘 들어주고, 저는 오늘도 어떤 분이 이제 파워 칵테일을 자기가 먹었더니 너무 자기는 신장에 조금 부담을 느끼는 신장에 대해서 건강에 걱정을 하고 있는 분이어서 파워 칵테일을 이제 좀 먹었더니 소변 마려움이 좀 더 많아진 것 같다. 그래서 이게 좀 무리가 오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먹는 거를 좀 양을 조절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느낌을 말씀해 주셨을 때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느끼던지 그 느낌이 맞다라고 그리고 그게 맞는데 얘는 이러이러하다. 그래서 아마 더 드시다 보면은 분명히 더 좋아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PM을 통해서 꿈을 이룰 수 있다면은 자 목표를 설정을 해야 되겠죠. 인간의 의지는 강할까요? 약할까요? 약합니다. 인간의 의지는 약해요. 그래서 작심삼일 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의지는 약합니다. 그래서 의지를 위해서는 환경 세팅을 해야 돼요. 의지를 위해서는 환경 세팅을 해야 된다는 거는 네, 무슨 얘기냐면은 헬스장 같은 거 내가 운동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운동을 해야겠 아이고
내가 운동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 의지만으로는 힘들기 때문에 헬스장을 등록을 합니다. 즉, 환경을 세팅을 하는 거죠. 내가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의지를 먹어도 의지가 약하기 때문에 도서관에 가는 거죠. PM도 내가 PM을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면, 내가 PM을 좀 적극적으로 잘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면은 환경을 만드셔야 돼요. 미아떼에 잘 가야겠다. 어디에 잘 가야겠다. 뭔가 이런 데에 좀 잘 와야겠다라는 그 환경 세팅을 잘 하셔야 됩니다. 제가 생각하는 PM은요, 사례 비즈니스고요, 스토리 비즈니스고요, 기회의 비즈니스고요, 관계의 비즈니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례들, 많은 분들의 많은 이야기들, 그런 것들을 잘 알고 많이 알수록 누가 왜 그래? 왜 이런 거야?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충분히 좋은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에겐 꿈이 있어요. 저도 지금 되게 종합적으로 많이 빨리 설명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좀 복잡할 수 있지만 한 10분 정도 더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꿈을 이루는 비결은 꿈을 계속 꾸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당신의 꿈이 뭐예요? 라고 물었을 때 내 꿈이 뭡니다. 제 꿈은 지금 저의 꿈은 PT가 꿈이 되는 거죠.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하면은 저는 PT가 되는 게 꿈이에요. 누가 톡 건드려도 나올 수 있는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꿈을 이룰 수 있는 비결이에요. 더 많이 설명해 드릴 수 있지만은 누가 어느 순간에 물어봐도 말할 수 있는 그 꿈을 가지고 있으셔야 됩니다. 당신이 이루고 싶은 것은 일단 큰 목표를 만드세요. 큰 목표를 만들고요. 그리고 작은 계단을 만들어서 한 계단 한 계단씩 정말 생각하지 않고 로봇처럼 전화를 한다. 막 전화해도 될까 말까가 아니라 전화를 한다. 그렇게 생각 없이 올라가는 거죠. 이게 너무 어렵다면은 너무 큰 계단을 만든 거예요. 더 잘게 쪼개서 가장 쉬운 계단으로 만들어서 정말 부담 없이 한 계단 한 계단 한 계단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계단으로 쪼개세요. 누군가를 막 억지로 끌어당기고 하는 것들도 되면은 쉬운 계단인데 그게 안 될 때는 더 낮춰서 더 쉽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계단으로 만들어서 생각 없이 올라갈 수 있게끔 하라고 합니다. 칭찬을 하는 방법. 우리는 칭찬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칭찬을 한다는 것은 공감을 하고요. 상대방을 조금 더 내가 많이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을 전달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칭찬을 그냥 겉보기 칭찬으로만 하는 거는 그것도 좋지만 약해요. 제가 이주연 사장님한테 사장님 너무 이뻐지셨어요. 피부도 좋아지셨고요. 이렇게 칭찬하면은 이거 자체도 기분이 좋죠. 네, 이주연 네, 사장님 기분 좋죠. 네. 그렇죠. 그런데 이거보다 더 기분 좋은 칭찬은 사장님 정말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면은 제가 정말 감동받아요. 정말 사장님의 그런 열정이 느껴져서 저의 마음도 같이 뛴답니다. 이런 칭찬을 하면은 어떠세요, 이준 사장님? 아까보다 더 낫죠? 그렇죠. 네. 감동이죠. 네네. 더 감동이죠. 결국 칭찬은 보이는 칭찬보다 보이지 않는 칭찬을 할 때 훨씬 더 상대방 마음을 울려줘요. 상대방 마음을 더욱더 감동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더욱더 내 사람으로 나와 한 팀으로 만들 때는 단순히 보이는 칭찬뿐만 아니라 이것도 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 이상으로 보이지 않는 칭찬, 그리고 결과보다는 과정, 그 칭찬을 해주는 게 훨씬 더 사람을 움직이게 한다라는 것도 아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이제 인쇄 수입, 어렸을 때부터 인쇄 수입에 상당히 관심이 많았어요. 그냥 좀 편안하게 있으면서 돈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고 싶다. 그래서 그걸 향해서 계속 도전하고 계속 배우고 지금도 배우고 있어요. 정말 언제까지 배워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그냥 죽을 때까지 배운다라는 생각으로 배워가고 있습니다. 자, 관계 비즈니스. 최근에 저도 오래 알았어요. 관계 비즈니스. 우리가 관계를 잘하기 위해서는 보통 배려를 합니다. 배려를 해요. 상대방을 먼저 맞춰주죠. 그런데 그 어떤 책에선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제 마음에 들어오더라고요. 나부터 챙기면 된다. 관계를 잘하기 위해서는 나부터 챙기래요. 되게 이기적인 말 같잖아요. 그런데 내가 성공하게 되면 모든 관계는 좋아지게 된다. 저는 이 말이 정말 맞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괜히 PM에서도 마찬가지로 내가 누군가 내 파트너를 배려하고 내 파트너를 이끌기 위해서 내 속도가 늦어지게 된다면은 그냥 내가 늦게 가니까 전체 팀 전체가 그냥 속도가 느려지면서 애매해집니다.
그런데 그냥 나 중심으로 생각해서라도 내가 쭉 치고 달려버리면 그러면 모두가 따라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주 좋은 팀워크가 형성되고 아주 좋은 관계가 형성이 돼요. 즉,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들과는 더 튼튼한 관계가 형성이 되고 어차피 떨어져 나갈 관계 사람들하고는 빨리 정리가 되는 그런 것이 또 의미가 또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배려하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기본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 이런 이론, 나부터 챙겨야 되는구나, 라는 거. 저도 이제 김승모 사장님이랑 이제 PM 얘기를 많이 할 때, 김 사장님이 이제, 일단은 자기는 속도를 내야 되니까 속도를 내겠다고, 그냥 속도를 내고 쭉 달릴 테니까 따라서 오시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면서 저도 되게 동의가 됐어요. 맞아요. 정말 김 사장님을 쳐다보고 있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 달려야지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살아나겠구나라는 걸 저도 공감을 하게 됐죠. 네. 그리고 그렇게 나부터 중심으로 하는 거, 이기적인 게 아니라 그냥 어떤 목표를 위해서는, 이런 좋은 관계를 위해서는 나부터 좀 달린다. 우리는 흔히 설득이란 것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죠. 누군가를 설득해야 된다라고. 근데 이 설득이라는 거는 의문을 가지고 있는 이 물음표를 그렇구나라는 느낌표로 바꾸어주는 것이라고 해요. 이 말 자체도 너무 이쁘죠. 물음표 뿅, 이 물음표가 느낌표로 바뀐다라는 말 자체도 상당히 이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체가 그냥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느낌이 납니다. 후원. 많은 분들이 후원, 저도 이제 토요일 날 미팅을 하고 강의를 하고 다른 분이 오셔가지고 저랑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같은 이제 IMM이신 분이랑 막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이 말씀을 해드렸어요. 후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했을 때, 후원은 결국에 이렇게 저렇게 막 내가 설명하는 것도 후원이죠. 그런데 가장 핵심적인 후원은 모임으로 오게 하는 거예요. 모임으로 오게 한다는 거, 미아트로 오게 한다는 게 가장 최고의 후원입니다. 그렇게 오게 되면 미아트 속에서 다양한 사람들의 사례를 듣고요. 나도 할 수 있겠다라는 느낌을 가지게 되고요. 그러면 자기주도적으로 바뀌게 되고 적극적인 소비자, 파트너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설득하고 얘기하고 후원하고 막 설명하고, 이것도 후원이긴 하지만 가장 핵심적인 후원은 결국 모임으로 미아트로 오게 하는 게 가장 좋은 후원이다라는 거죠. 함께 오려고 하지 않는다면 나부터 체크를 해봐야 돼요. 그리고 내가 중심을 잡고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하면 신기하게 사람이 모이게 되고요. 그 속에서 재미가 느껴지게 됩니다. 저도 모든 일에 이런 개념을 담으려고 해요. 이지, 심플, 펀. 쉽게, 항상 모든 일도 쉽게 하려고 하고요. 단순하게 하려고 하고요. 재밌게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내가 쉽게 전하면 그들도, 내 파트너들도 쉽게 전합니다. 그런데 내가 너무 무겁게 전하면 그들도 무거워서 전하기를 포기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왜 한번 말해보지 그래, 한번 말해봐 라고 얘기하는데 아직까지 말 못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냥 어떤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입을 열고 말을 하기가 부담스러운 분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 생각해 보면은 이런 것들도 있는 거죠. 내가 쉽게 전했다면, 내가 그냥 편안하게 막 전하는 모습들을 보여줬다면 그분도 편하게 전할 수 있는데, 괜히 누군가한테 전할 때 막 작전을 짠다거나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너가 이렇게 얘기한다, 이런 식의 어떤 무겁게 전하는 모습들이 자꾸 노출된다면은 그게 전달돼서 그 사람도 무겁게 전하게 될 수도 있어요. 쉽게 전해야 된다. 요즘 많이 강조하는 말입니다. 말보다 느낌이 중요하다. 감정이 중요하며 공감은 사람을 움직이게 한다. 이성, 계산 이런 것보다 감성이 결정하게 한다. 그 느낌을 믿어야 한다. 느낌이 있어요. 그죠? 좋은 느낌이 나면 맞아요. 그건 좋은 느낌이 맞아요. 별로 아닌 것 같다 그러면 아닌 게 또 맞아요. 그거를 믿으셔야 됩니다. 말보다 느낌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체험으로 가는 게 더 좋은 방향이다라고 합니다. 느낌, 체험으로. 확언을 통해서 꿈을 이루고요. 항상 확신과 감사의 언어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을 하죠. 지나고 나면
그때 과거에는 어느 시점에는 이게 기회일까? 지나고 나면 기회였구나. 그러면 이제 지금은 어떨까? 계속 생각하셔야 되죠. 지금도 아직 늦지 않았다. 더 늦기 전에. 그죠? 이런다고 합니다. 지능이 채워지면 지식을 넣어서 결과물을 뽑아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능이라는 거는 그냥 뭔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죠. 행동을 해야 된다. 뭐 리더십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어떤 능력이죠. 그런 능력이 좀 이제 형성이 돼 있어요. 나는 그런 능력이 있어. 그렇게 되면 이제 지식을 넣어요. 뭐 여러 가지 지식, 뭐 말하는 기술뿐만 아니라 우리의 제품의 지식, 회사의 지식, 뭐 보상의 지식 이런 지식을 넣어서 그걸로 어떤 결과물을 뽑아낼 수 있게끔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기본 세 가지는 다독, 정말 책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책 많이 읽으시나요? 책 많이 안 읽는다면 읽으려고 노력한다라는 거에 손을 드실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책을 많이 읽으려고 노력한다. 손 들어볼게요. 네, 네, 있으시죠. 최미숙님, 네, 이주연님, 네,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책을 많이 안 읽더라도 나는 책을 많이 읽으려고 노력을 한다라는 거에 진심으로 적극적으로 손을 들 수 있어야 돼요. 그 정도로 그렇게 다독, 다작 쓰는 거죠. 일기를 쓰시든지 계획을 쓰시든지 이렇게 많이 쓰는 거. 다상량, 상상을 하는 거예요. 상상, 생각. 성공하는 사람들은 많이 읽고요. 많이 뽑아내고요. 그리고 많이 상상을 한답니다. 상상 계획을 한다고 해요. 우리는 이렇게 다독, 다작, 다상량을 계속 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리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무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무의식적으로 거절에 대한 두려움, 뭐 거부감이 있죠. 이 무의식을 금을 가게 해줘야 돼요. 무의식에 금 가게 하는 거. 할 수 없다라고 나도 모르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거를 어떻게 하면은 금을 가게 해서 깨고 나오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답은 뭐 없겠죠. 그냥 계속 느낌과 체험과 뭐 지식과 다독을 통해서 뭐 개선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무의식의 금을 가게 해줘야겠다. 저 사람이 정말 나오라고 하는데도 안 나온다면 뭔가의 어떤 무의식적으로 거부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의 근본적인 어떤 해결책, 금 가게 하는 건 뭘까를 고민하셔야 되죠. 이 표를 저도 보고 이제 비즈니스 스쿨에 나오는 한 사진인데요. 비즈니스 스쿨에서 가르치는 것들, 뭐 정신적, 영적, 감정적, 신체적. 저는 이걸 되게 지금 추구하고 있었는데 또 책에서도 이렇게 나와서 야, 역시 하고 그냥 감동을 했던 부분인데 인간의 영혼을 향해서 말하는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지식적인 전달뿐만 아니라 그 당신의 깊은 곳에 있는 내면에게 뭔가 감동을 주는 그런 말하기는 어떻게 하는 걸까? 저도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연설자는 듣는 사람, 말하는 사람은 듣는 사람과 이 감정적 교류를 하는 것도 상당히 훌륭해요. 근데 영적인 교류가 되는 거. 정말 우리는 가족이구나. 이제 우리는 평생 같이 가는 사람이구나. 이런 어떤 영적인 신뢰와 교류를 쌓는다는 거. 이것도 정말 크고 중요한 일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 뒤에도 한 몇 장이 있는데, 이 정도에서 제가 핵심 가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는 거는 마무리를 해보고요.